네,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는 경제부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틀 동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사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법제처 등 32개 부처 기관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 또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 토론 김유정,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예결위가 오늘부터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경제부처 굵직굵직한 부처들이 많죠. 국방, 법무, 교육, 외교, 문체 등등이 있고, 특히 최근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석을 해서 이제 주목이 좀 됐고 관련된 질의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은 이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는 것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정성호 장관의 이제 국회 공식 출석은 오늘 예결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 계속해서 무슨 사실적인 수사 지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는 거니까 없었다라는 점 분명히 밝혔고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용산과 상의했느냐 그런 사실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죠. 또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언론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또 명확하게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 일부 이런 그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야당으로서 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오늘도 지금 규탄대회하고 어제 대검도 찾아가고, 규탄대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호재를 만난 듯이 지금 길게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무슨 탄핵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타당한 이유도 아닐 뿐더러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너무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은 국민의힘이 조금 자중자애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경제 부처니까요.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그것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앙선관위는 특히 자녀 취업비리나 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그 선거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국민의 불신을 쌓았던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얼토당토하는 공격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예결위의 장에서 지나치게 이제 이 항소 포기 문제를 좀 과도하게 공세를 펴는 것은 좋지 않고 실제 또 다뤄야 될 예산 심사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결위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 700조가 넘는 정말 큰 예산이고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예결위 저도 예결위원 해봤습니다만 예결위 들어가면 지역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발생했던 정치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해야 될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효율적인 예결 운영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성호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또 언론이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며칠째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요.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처리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현재 정성호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검찰 지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또 대통령의 최측근 이 사람이 항소를 어떻게 할까요? 신중하게 처리해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또 현재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산과 노만석 대행.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된 그 검사들의 반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상병 의혹 사건과 비슷합니다.
실무진에서 결정을 했는데 권력의 개입으로 실무진의 판단이 틀어졌는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후에 지금 예결위는 이제 계속 이제 국회 방송 중계가 되고 있고 또 법사위가 잠시 뒤에 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과 예산 심사를 합니다. 어제도 법사위가 이 사안 때문에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열렸는데 4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장동 사건 자체가 이제 조작 기소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믿는 확신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항소 포기에 어떤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법사위 상황하고 오늘 법사위 상황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법사위는 불발됐죠. 네. 긴급 현안 질의는 이제 불발이 됐는데 오늘 이제 예산 관련해서 다시 열리면서 정성호 장관이 참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양당의 어떤 공방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성호 장관은 항소 반대한 적 없다라는 얘기를 또 오늘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하는데 이 노마석 그 대행이 네. 아무래도 함량미달의 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지금 연가내고 하루 쉬고 오늘 나오면서도 언론 앞에서 뭔가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던지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몇몇 언론만 그냥 언론 플레이 형태로 본인의 어떤 심정을 토로하면서 말을 흘리고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용산 얘기하고 법무부 얘기하고 뭐 중앙 지검장하고는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은 아니다, 반대했다, 사표 내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도대체 검찰총장이 본인의 소신은 무엇인가? 본인은 이거를 항소를 하라고 한 것인지 반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계속해서 지금 남탓만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여야 공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 원인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입장을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와서는 이제 법무부 차관이 뭔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다 항소 포기하라는 그런 취지였다 얘기하고 있는데 차관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서로 배치되는 그 입장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본인도 네. 또 연가내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더 이상 영이 서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직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좀 당당하게 입장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국정조사는 어저께 여야가 합의가 불발이 되긴 네. 했습니다만 오늘 당 지도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대장동 사건 자체가 남욱 변호사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굉장히 협박, 압박 이런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증거도 조작되고 조작 기소가 됐고 또 협박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치밀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여야가 이 부분은 오늘 당장 이렇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사징계법 이번에 이런 선택적 항명에 대해서 그동안 전 정권에서 그 윤 전 대통령 부부 마치 호위무사처럼 또는 뭐 해결사처럼 이렇게 해왔던 검찰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게 선택적으로 이런 부분에 들고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지하겠다. 예. 일반 공무원법에 준해서 파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빨리 법사위에 서둘러 달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함께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 같은 경우 여야가 이제 같이 뭐 보는 방향은 좀 다르지만 이제 하자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부터 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불리한 이슈가 된다면 과감히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겠지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특검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당이 여당입니다. 국정조사
고비마다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틀어버리면 국정조사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는 할 겁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회형 구성상.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건은 노만석, 저 이름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필두로 해서 법무부 차관, 뭐 서울검사장 전부 나와서 국회에 나오든 뭐 검찰에 나오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항명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 과연 검찰 내부에서 이미 결정된 항소를 하기로 한 사항을 권력층의 개입에 대해서 비법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정리된 결론을 바꾸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상병 의혹 사건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외화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이 개입됐느냐. 현재 개입됐던 야당 주장은 개입될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봉욱 민정수석 밑에 4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그 4명의 비서관 가운데서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변호인입니다. 네. 또 그중에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관심이 없었을 리가 없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는 검찰 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떳떳하면 핸드폰 다 까고 통화기로 다 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차관도 나와가지고 안 했으면 했다. 특히 이제 핵심은 노만석 총장 대행인데 본인이 정말 진실되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비겁했다고 보여져요. 예. 뭐 여야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혹을 파헤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영원히 이 정권의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진상이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일 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여 건의 이제 민생 법안, 여야 간에 뭐 큰 이견은 없는 그런 이제 법안 위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표결은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이제 처리가 되는데, 아무튼 어쨌든 내일 보고가 되고,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해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 수사도 이제 탄력이 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 상황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체포동의안이 내일 보고가 되고 내일 표결 처리 안 하나요? 그렇죠. 27일에. 27일이면은 그 기한이 넘어서는데 72시간 이내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여서 처리하도록. 그런데 내일 본회의 하루니까. 근데 날짜가 너무 지나가 버려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을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다 나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뭐 신상 발언 통해서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본인 이거 표결을 참여해주고 찬성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직접 투표하고 가표를 던졌다는 거를 언론에 비추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원외였기 때문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긴박한 계엄의 상황에서 그 비상호총을 국회당 이렇게 여러 차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로 다 모여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 뒤로 당으로 또 장소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그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 이 자체로 방해가 된다는 것. 왜 방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 의석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 계엄 해제 결의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민주당만으로 해제 결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민주당끼리 그냥 꿍짝꿍짝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뭉개고 지나갔을 개연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해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참여했던 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 그 수상한 행적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정무수석, 총리, 대통령 직접 통화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 영장이 발부가 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기각됐을 때 굉장히 저희가 실망하고 분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청구하면서 상당한 부분의 증거를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일 추경호 실제 심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는 거는 뭐 불문가지의 사실이고요. 영장 심사하면 글쎄요, 저는 뭐 그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하겠죠. 그러면 아마 그 전국의 어떤 그 대치 구도가 아주 그 최고조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체포 동의하는 뭐 구속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구속영장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다면 있다지만 또 본인이 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별 의미 있는 그런 뭐 정치 행위는 아니고요. 그런데 뭐 또 이것도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투표 행위를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표 방해했다. 표결 해제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의 의원들이 나는 내 행위를 방해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추행 사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난 당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가해자에게 너 성추행했잖아라고 하는 격과 지금 같은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형사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리고 게다가 이게 이제 전제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유효하려면은 추경호 이 양반이 내란 사건에 공모하기 위해서 표결에,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 반대하려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았다는 독심술을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 독심술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모두 다 표결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걸? 거기엔 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표결에 반대하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아마도 상당수는 표결 해제, 그러니까 찬성하거나 반대 의견이 엇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독심술하에서 읽어서 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서 해제에 반대를 했다. 그러면은 해제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현재 특검의 분위기, 여당의 분위기라면 내란으로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헌법 45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의 표결 및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표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내란을 몰아붙이겠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특검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이것을 내란죄로 넣을 수 있다?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 법원에서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내일 이제 보고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